사람들이 오면 항상 놀라는 게 와 이렇게 작아? 근데 이렇게 작기 때문에 훨씬 좌우에 풍광이 밀집돼 있어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야, 에펠탑 정말 멋지죠? 파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웬만하면 에펠탑을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래도 이 파리까지 왔는데 세느강 유람선을 또 안 타면 안 되잖아요. Thank you very much. 야, 저도 이런 뭐랄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거는 처음 타보는데 굉장히 화려한데요? 도시의 젖줄인 센강의 주변엔 유서 깊은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일명 인상주의 미술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오르세 미술관부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있었던 노틀담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역사가 나온 위대한 유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Elle a gommé les chiffres des horloges du quartier. Elle a fait de ma vie des cocottes en papier, des éclats de rire. Elle a bâti des ponts entre nous et le ciel, et nous les traversons à chaque fois qu'elle. 정말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에펠탑을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정말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에펠탑과 함께 센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뉴욕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이 여신상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는데요.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받자 그에 대한 답례로 보낸 것입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프랑스 절대 왕정이 멸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함으로써 왕이 없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전쟁 때문에 프랑스는 재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독립도 자유를 추구했고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를 추구했던 거죠.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인 자유가 이 도시,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C'est si bon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s petits riens du tout, mais qui en disent long. En voyant notre mine ravie, les passants dans la rue nous envient. C'est si bon de guetter dans ses yeux un espoir merveilleux qui me donne le frisson. 지금 저 앞에 에펠탑을 만든 에펠도, 그리고 지금 이 다리 건너에 있는 앵발리드에 누워있는 나폴레옹도, 이 수많은 위인들이 이 세느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만들어 왔을 겁니다. 사실 이 세느강은 정말 역사의 강물이라고 할 수 있죠. De Solenzara, nous nous sommes rencontrés. Un pêcheur et sa guitare chantaient dans la nuit d'été cette douce mélopée. Sur la plage de Solenzara, chaque soir on a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막강한 왕권을 구축한 태영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했던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는데요. 그의 가장 찬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절대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하며 이 지금 들어가는 문 앞에 황금 창살에 번쩍이는 이 위엄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정말. 루이 14세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만든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정치, 문화, 사교의 중심지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권력을 상징하듯 왕가의 문장이 달린 궁전의 정문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정말 이 방들의 화려함이란 게 바로크적인 거대함과 로코크적인 섬세함이 합쳐져서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오늘날 서구식이라고 부르는 건축, 실내 디자인, 가구, 조명 등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정말 화려한 방인데 이 방이 바로 왕비의 침실이네요.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도 바로 이곳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의 흉상도 있네요. 그녀는 베르사유 궁전을 얘기할 때 루이 14세와 함께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거울의 방인데요. 각각 17개의 창문과 거울이 장식하고 있는 이 방은 궁정 의식을 치르거나 외국 특사를 맞을 때 사용됐던 곳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울과 이 창으로 이 공간을 장식한 데는 빛을 쫙 빨아들여서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내가 태양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장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신이 만든 질서와 법칙이 집약된 에티켓을 귀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했던 루이 14세. 어찌 보면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화려했던 궁정 생활은 모두 왕권 강화를 위한 그의 정치적 수단이었던 거죠. 정말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정말 당당한 궁전을 짓고 절대왕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절대왕정도 정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불과 74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참 잘 나타내주는 방이 바로 이 거울의 방 옆에 있는 아폴로의 방입니다. 보면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루이 16세의 초상화가 같이 걸려 있거든요.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을 창조한 사람이고, 그리고 루이 16세는 자기의 조상인 14세가 만든 이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결국은 상속되는 것은 왕관뿐이지 권력과 권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절대왕정의 치명적인 약점은 왕이 무능하다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루이 14세의 후계자인 15세와 16세는 그런 권력과 권위를 물려받지 못했던 겁니다. 왕권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군주가 된 루이 14세와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절대왕정을 멸망의 길로 이끈 루이 16세.
그 영역의 세월이 이곳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 한켠에선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왕실의 사치와 미국 독립전쟁 등으로 파산 직전에 이른 루이 16세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귀족과 성직자, 평민 이렇게 세 신분의 대표가 모이는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게 되죠. 결국은 왕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제3신분, 이 시민들의 대표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국민의 진정한 대표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그 선언을 한 게 바로 이 장소고 이 장면이거든요. 그게 1789년 6월 20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민들이 결국은 바스티유를 습격함으로써 이 혁명이 폭동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역사를 바꾼 테니스 코트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화려했던 절대왕정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왜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결국은 절대 왕정이란 이런 제도는 이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길 끝에서 자유와 평등을 만났습니다. 놓았는데 안 넘어져. Nie mam nie скажу. Вы хорошо танцуете. Quand tu chantes, tu ne sais pas pourquoi. Quand tu chantes, quand tu chantes, ç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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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l'instant du réveil, pour des joies futiles, pour des joies futiles. Pour la pluie, le soleil, et pour l'impossible, et pour l'impossible.